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공하는 사람의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이 이 5가지 기본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간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어요.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시간관리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3가지 부류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방향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매일 영어 공부도 하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의 방향성은 설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주변을 도는 횡성처럼 매일 똑같이 돌기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멋진 목적지를 바라는 보지만 노력하지 않는 부류인데요. 이들은 자신이 어떤 목적을 원하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매일처럼 한숨만 쉬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노력하지 않는 부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삶의 목적성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류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2번째 부류, 삶의 목적성은 정확하게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부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보자면 저자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너무 많은 실패를 하거나 성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찾으라는 것을 이제 해결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무하고 관련성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잘하는 거 하나를 찾아서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하듯이 점점 더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자신감을 찾으라는 거를 권유를 하고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관련해서 명상과 산책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저자는 매일같이 15분의 명상과 산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자기계발서를 보니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다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명상이 좀 맞지가 않아서 명상은 하지 못하지만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할 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안 하고 좀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1시간 정도 그렇게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을 가지면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이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 가치관이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점처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나만의 가치관이 확립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자가 명상과 산책을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유도 이것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저자는 매년 1월을 안식월로 정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SNS도 하지 않고 오로지 혼자서 이제 지내면서 나의 1년 스케줄을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몸무게가 좀 늘었거나 줄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검진도 하면서 자신의 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을 안식월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부류가 1번째 부류라고 하거든요. 열심히는 살지만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부류. 그런데 저도 사실 제 주변에서 보면은 1번 부류가 가장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노르웨이 본사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프로그램이 유언장을 써보는 거였대요. 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언장을 쓰는 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듣지만 이게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본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자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쓰라고 하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서 썼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언장을 쓰면은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으세요? 한번 영상을 일시정지 해놓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내한테 글을 썼대요. 그동안에 아내에게 미안했던 거, 고마웠던 거,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는 그런 내용을 썼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글을 썼고, 세 번째로는 부모,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글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나서 거기 계시던 심리학 교수님께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유언장에 쓴 것이 내가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 교수는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게 있으면 바로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가서 가르치고, 고마운 게 있으면 바로 가서 말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유언장에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감정을 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평소에 굉장히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내 앞에 스치기만 해도 화가 나고, 혹은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뉴스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감정들이 결국에 내 인생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 안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사사로운 감정이었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런 것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시간은 공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오히려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도 삶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신용카드 명세서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과 돈을 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 쓸 때는 가족이 1순위라고 했으면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가족과 같이 쓴 시간과 돈은 없고, 주말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놀거나 골프를 쳤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나는 뭐 자기계발이나 공부 같은 게 중요한데 주말마다 나가서 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즉, 삶의 방향성, 삶의 우선순위와 현실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살게 됐을 경우에 저자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배의식과 후회가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는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지 않고 무작정 달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성,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이에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을 저자는 굉장히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평생에서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릴 때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그 다음엔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귀찮다고 해서 그냥 중단시킨다면 삶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귀찮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기력해서라고 하는데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는 사실 내가 게으르고 귀찮은 삶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책임질 수만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저자는 내가 무기력해서 성장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것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리 프롬의 책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직업,
내 가족이 나에게 원하는 삶,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오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여행지를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여행지가 아니라 SNS에서 인증샷이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여행지를 선택을 한다든지, 쇼핑을 할 때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이라고 착각을 해서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차를 살 때도 사실 나한테 필요한 거는 작은 소형차인데 남들의 눈 때문에 비싼 고급 승용차를 사는 경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런 성취의 과정이 즐겁지가 않고 의무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이런 성취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결국에는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반면 내가 정말로 원해서 도전을 하는 경우에는 좀 과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겠죠. 저자는 두 가지 종류의 도전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좀 발전한 도전, 그리고 하나는 내가 평소에 전혀 하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도전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일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뭐 요리를 배운다든지 패션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것에서는 자신감을 얻고요.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취감을 얻는다고 해요. 이러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97년에 군대를 제대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아마 40대에서 5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가 됐고 이렇게 성공을 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좀 편하게 지내도 될 나이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전에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유럽의 노인들은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의 노인들은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그래서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을 탄 노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대부분의 분들이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경험한 것들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든다는 생각에 이렇게 도전과 끊임없는 성취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갖게 된 습관은 내가 걷는 자세라든지 표정, 먹는 음식이나 먹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40이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런 굴곡들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나이가 40이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좋은 습관이 미래의 나에게 선물을 해주는 경우를 많이 봤고, 나쁜 습관은 나를 망쳐버리는 일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내가 어떤 삶으로 살고 싶은지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 번째로는 항상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이런 시간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